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나스닥을 중심으로 하락 마감한 가운데 국내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반도체, 조류 독감, 항공 관련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내년 서울시 예산이 올해보다 5% 늘어나면서 저출생 대응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1조 원을 쏟아붓습니다. 또한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보훈 대상자 예우 강화에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31일 올 3분기 확정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79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4% 증가했습니다. 관련주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고려아연 측이 유상증자 카드를 꺼내들면서 MBK 파트너스의 추가 대응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어제 하한가를 기록 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13시 투자스쿨의 전혜서재안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 임상현 강사님만의 노하우를 A부터 Z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노하우 놓치지 말고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13시 투자스쿨의 1타 강사 윤상현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어제 뉴욕 증시는 이 반도체 하락으로 나스닥 중심으로 하락세에 나왔는데요. 예. 오늘 국내 시장 하락 출발했다가 현재는 혼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전문가님은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이제 미국 시장이 하락을 해야 되는데 하락을 했는데 우리나라 시장 동반 하락인데 코스닥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선반영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둘씩 살펴본다면은 가장 좀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나라에 대한 지정적 리스크 부분들이 상당 부분 가미가 되고 있기 때문에 10월 달은 침체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잘 아셔야 될 부분들은 원달러와 환율 부분들이 현재 전체 이제 어떤 흐름으로 보시면은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제 고점을 쳤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고점에서 일주일 동안 슬금슬금 약세를 보이다가 보통 일주일이 지나면은 어떤 눌림목이기 때문에 올라가기도 하고 아니면 추세 이탈이 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건데. 저는 이제 추세 이탈 직전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환율이 하향 안정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수 반전에서는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역할을 시도를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일단은 환율이 안정입니다. 환율이 계속해서 운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수에서는 하방 경직성을 이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은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북한의 ICBM 그런 그 발사 뉴스와 함께 약간 출렁거린 부분이 있지만은 많이 회복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추세에는 살짝 이탈이 좀 되는 그런 양상이 되고 있지만은 지난번에 형성이 됐던 한 달 반 전에 형성이 됐던 가격에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추세 이탈이라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회복이 되면서 계속해서 여기서 움직여 나갈 걸로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추세 반전을 다시 한번
좀 시도를 좀 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정상이고요. 이런 부분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요인들은 코스닥 지수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오늘 양봉이 나와줄 위치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봉이 나와줬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전체 어떤 흐름으로 보면은 아직 그 추세선까지는 조금 내려올 수 있는 여지는 남겨뒀지만은 여기서 거의 마무리 짓고 물론 행보는 좀 더 할 수는 있겠지만은 조만간 일단은 미 대선 국면 어떤 그런 부분과 함께 불확실성이 좀 제거되면서 상승 반전을 좀 해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막판 미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의 마지막 해결 국면이 되면은 시장이 반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저는 오늘이 이제 마지막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죠. 내일이 이제 11월 1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서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 중에서 이제 미래산업이 오늘 뭐 상한가를 쳤습니다. 섹터적 내용을 보시면은 반도체 장비 업체 부분들이 상당 부분 강세 약간 보여주고 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여기서 최근에 어떤 이슈가 상당히 이제 많이 있습니다. 오픈 AI사에서도 반도체 칩을 만든다. 그다음에 테슬라에서도 자체적으로 자율 칩 그런 의뢰를 좀 했던 뭐 그런 TSMC하고 현재 의뢰를 했던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하고도 같이 이제 제휴 ESSD 성장성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반도체 장비 업체가 다시 한번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제 엑시콘, 그다음에 STI, 테크유잉, 그다음에 제우스, 오로스 테크놀로지, FST 뭐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특히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돼서 한번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고요. 미래산업은 워낙 시총이 가볍기 때문에 펀더멘탈 이런 부분들이 약하지만은 상한가를 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부분들은 현재 이 그 엑시콘 한번 차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시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 바닥권에서 바닥을 다지다가 상승 반전 시도를 좀 해주고 있는 진바닥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의 이제 종목 보시면은 이 제우스도 세정 장비나 이쪽으로 또 좀 유명하고 또한 이제 그 첨단 반도체가 진행이 될수록 세정에 대한 중요성들이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에 이제 강점을 보이는 제우스도 지금 쌍바닥 찍고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도체가 의외로 강세 부분들을 좀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실제적으로 이제 보면은 거의 쌍바닥을 약간 보여주면서 올라가고 있죠. 거의 이제 첨단 공정에 그 관련된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요. 삼성전자에서도 이번에 이제 행사가 있으면서 다양한 어떤 신기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공개하는 그런 어떤 이슈적인 측면도 상당히 좀 강화하고 있고요. HBM에서도 기술을 좀 SK하이닉스하고 거의 근접하게 따라오고 있다는 뭐 그런 뉴스 여러 가지 뉴스가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오늘은 반도체 종목이 상당 부분 강세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됩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군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시면은 오늘 뭐 로보가 계속해서
강세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반도체 주 HBM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의 후발적인 요소는 후속적인 후방 산업은 로봇 산업하고 인공지능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뭐 순환매가 왕성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이쪽 관련된 부분들을 보시면은 로봇 관련된 부분들이 로보가 좀 있고요. 유진 로봇 부분들, T 로보틱스 부분들, 스마트 팩토링 관련된 부분이죠. 휴림 로봇도 마찬가지. 이런 종목이 강세 전체 어떤 흐름이 나와주고 있죠. 그다음에 LG 쪽은 로보스타, 로보티즈 이런 부분인데 스마트 팩토링 관련된 부분 종목인 T 로보틱스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T 로보틱스도 엄청나게 지루하게 계속해서 4만 원 가까이 갔던 종목이 지금은 거의 한 3분의 1 토막 이상 더 났죠. 그래서 이 부분도 거의 이제 바닥권이지 않느냐 나름대로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순환매 왕성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로보스타 로보티즈도 이제 마찬가지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LG그룹주에 관련된 종목군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로보스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스타도 거의 차트는 거의 비슷합니다. 최근 일주일 전부터 약간 그 출발 조짐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로보스타 LG그룹 관련된 부분이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부분에 순환매가 확실하게 돌아줄 수 있고요. 로보스타하고 로보티즈 같이 한번 추가적으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티즈도 이제 마찬가지로 거의 지금 거의 로보스타와 로보티즈하고 거의 비슷하게 삼각수렴형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로봇 분야에서는 삼성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를 좀 했고요. LG는 로보스타, 로보티즈를 지분 가지고 있고 또 계열사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LG 이노텍하고 같이 협업을 하면서 현재 LG가 자동차 전장 부품을 상용화를 좀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쪽 자율주행하고 로봇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은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있고 자체적으로 클로이라는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좀 있는 로봇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로봇에서도 나름대로의 어떤 순환매가 서서히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로봇이 오늘 새롭게 섹터로 움직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로 보면은 이 반도체 장비 업체 부분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하나 더 추가적으로 이제 보자면은 현재 제약바이오 쪽도 계속해서 강세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섹터적으로 보시면은 역시 뭐 제약바이오 쪽에 좀 해당이 되는데 비만 치료제 위주가 아닌 다른 어떤 섹터 위주도 이렇게 많이 올라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비본제 제약이 오늘 강세를 보였던 부분들은 현재 비마약성 진통제 요거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알다시피 마약 그 부분에 대한 그 상당히 많은 사회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병원에서 항암제를 투여할 때 마지막 수단이 워낙 통증이 극심하기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를 써서 이제 처방을 좀 해주고 있죠. 그게 오남용의 시발점이 되는 그런 그 요인이 되고 있는데 진통제 분야에서 비마약성 진통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비보존이 이런 거에 대한 특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이번에 이제 큰 시세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늦었죠. 그래서 이쪽 후발 종목군들 잘 보셔야 되는데 코미팜이라는 종목이 비마약성 진통제 천연물 쪽에 어떤 걸 가지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자, 또한 물론 항암제도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관련된 부분으로 약간 보실 필요가 있고요. 나머지 뭐 여러 가지 뭐 그 전혀 잘 들어보지 않는 어떤 제약 바이오 쪽 종목이 순환매로 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참고하시면 좀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이제 대략적으로 오늘은 뭐 그런 움직임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좀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 방산 관련된 이슈가 좀 있습니다. 현재 북한에서 ICBM 반도체 관련 그 미사일 시험 발사 이런 부분 때문에 방산 쪽에 있는데 캔커와 이제 에어로스페이스도 현재 항공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전혀 이제 방산 글로벌적인 이슈에서 전혀 소외가 됐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순환매로 약간 올라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항공 관련 부분에 이제 중소형주 쪽에서는 정비 쪽뿐만 아니라 항공기 제작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항공기 부품 그다음에 미국 진출 뭐 이런 여러 가지 호재도 있음에 불구하고 전혀 움직임이 없지만은 무인기 어떤 북한의 이제 사태도 있고요. 또 현대전이 이제 드론전으로 확대되는 그런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어떤 캔커와 에어로스페이스도 조정이 있으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양시장 다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이 좀 보수적인 관점을 요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반도체 그리고 경영권 분쟁 관련된 종목들이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시장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나도 제대로 된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의 전문가님과 공부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1교시 수업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 시간은 오늘 하루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반도체 관련인데요.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이 와중에 삼성전자의 개발자 컨퍼런스 코리아 2024가 11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관련된 움직임은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이슈로 방산도 올라왔는데요. 이 러우 전쟁에 북한이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북한이 ICBM을 발사한 그런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과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네. 시장이 오늘 하락세 보이다가 좀 혼조세 보여주면서 뭐 다양한 이슈들이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 어떤 내용들일까요? 하나씩 뭐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부분에서는 이제 중국의 이제 추가적인 부양책이죠. 10조 위안의 부양책이 추가 발표가 될 거다 하는 부분하고 트럼프 시그니처는 늘릴 수도 어떻게 보면은 맞불 작전의 개념이 좀 되죠. 트럼프가 되면은 대중국 규제가 더욱더 강화된 것이 이미 좀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불 작전으로 현재 이제 중국 부분의 어떤 경기 부양을 본격적으로 시세가 좀 되고 있다 하는 그 내용에 좀 해당이 됩니다. 전국인민대회 전인대회가 다음 달 4일부터 8일, 11월 4일부터 8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에서 대규모 부양책이 발표가 되면은 중국 시장은 다시 한번 크게 이제 상승을 좀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중국 관련된 주가 다시 한번 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서 현재 이제 중국의 이제 대주주 지분이 넘어간 우리나라의 기업 피델릭스라는 회사 이게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죠. 디램과 플래시에 관련된 모든 기술을 가지고 있는 팹리스 기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 대한 뭐 수혜주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2차 상승이 이렇게 나와주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또 시총도 약간 가벼운 부분들도 좀 없지 않아 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중국에서 저가 DRAM, DDR4까지 따라왔습니다.
대규모 반도체 덤핑 공정 시작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부분이 좀 수혜로 다가올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피델릭스 부분들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이제 부분에서는 삼성전자 개발자 컨퍼런스 보통 이제 소프트웨어 위주입니다. 컨퍼런스 코리아가 이제 2024가 12월 개최를 좀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부분들은 생산형 AI, 그다음에 소프트 플랫폼, 그다음에 IoT, 헬스케어, 통신, 데이터, 제품에 탑재된 다양한 소프트웨어 연구 분야, 이쪽 관련된 어떤 부분의 이슈들이 상당 부분 많이 나올 걸로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쪽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쪽의 움직임도 함께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어떤 전략들을 읽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IT 전자제품을 잘 만드는 회사하고 반도체로 이제 진출해서 반도체의 이제 글로벌 탑인데 D램과 플래시 위주의 메모리 위주의 그런 거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상당히 약합니다. 약한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생태계를 이제 구축하려는 개발적 컨퍼런스를 계속해서 뭐 진행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불거져 나와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된 종목은 이제 삼성전자로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바닥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들이 하나둘씩 지금 이제 들려오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구조조정, 이제 재편, 그다음에 새로운 이제 비전 제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제시된 가운데 최근에 계속해서 양봉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55,700원이 최종 최저점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많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부분이 좀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도 말씀드렸죠. 여기서 일시 하락인데 가바득인데 추가 반등 재하락 이게 한 달 코스가 이제 진행이 되고 총 2달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최종적인 바닥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존재할 개연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또 삼성전자의 어떤 구조적 부분들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되는데 경영자 중심에서 이제 기술자 중심으로 많이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영자 중심은 무조건 경영에서 흑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개발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등한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숫자로 무조건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고 돈을 안 들고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HBM에서는 약간 등한시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엔지니어링과 갈등, 무슨 소리냐, 이렇게 개발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갈등 구조가 있는데 엔지니어링이 전부 다 삼성에서 전부 다 하이닉스로 이전하는 그런 현상이 상당히 최근에 많이 좀 있었죠. 그래서 전체적인 비전과 전략은 삼성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경영적인 관점에서 당장 돈이 안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경영상의 흑자를 무조건 내야 된다 하는 것 때문에 현재 경영의 주도권을 많이 엔지니어링의 주도권을 쥐었는데 경영의 주도권을 쥐다 보니까 이런 그 SK하이닉스에게 수모 참패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나와주고 있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 전략의 실패했던 부분을 딛고서 하나둘씩 반전 모멘텀을 저는 찾아낼 수 있다. PBR 1의 가치까지 거의 근접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바닥이다 좀 생각이 듭니다. 적자 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영업이익이 흑자 났는데 너무 흑자 범위가 좀 적다 보니까 뭐 이런 해프닝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매도 국면이라고 보시면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 이제 부분에서는 현재 미 대선 우크라이나 전선 투입 앞두고 ICBM 발사 고강도 무력 시위 요건데 트럼프 당선을 위해서 마지막 이벤트를 좀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정은이 또 하나의 현실적인 거는 러시아의
북한군 파병이 지금 10,000명이라고 하죠. 비공식적으로는 8만 명까지 확대될 수가 있다. 거의 10만 명까지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그렇단 말도 있고요. 또 포탄 350만 발, 비공식적으로는 뭐 950만 발을 보냈다고 하는데 아무튼 상당 부분인데 러시아하고 어떤 제휴 관계에 있어서 현재 첨단 기술 ICBM을 획득을 하고 그다음에 첨단 전투기, 수호위 이런 것들도 획득을 하려고 하고 있죠. 맞교환 대상이기 때문에 시험 발사입니다. 정말로 뭐 ICBM 기술을 제공했는지 시험 발사를 해야 되잖아요. 뭐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사태가 상당히 심각한 부분들은 핵미사일하고 탄도미사일, 러시아가 북한이 줬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핵을 용인을 해야겠죠. 예, 똑같습니다. 파병을 하니까 우리나라도 파병을 해야 한다. 국제적 압력이 들어오고 있죠. 예, 마찬가지 핵 우리도 현재 무장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전개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된 종목으로서는 LRG 넥손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LRG 넥손은 알다시피 이제 천궁2를 개발했던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인데 오늘 같은 날도 전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만은 완만하게 이렇게 상승세를 좀 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도 약세라 보이지만은 오히려 눌림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슈팅 과정을 보유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LIG 넥스원 한번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네 번째 부분에서는 AI 콘텐츠 페스티벌, AI를 통해서 그림도 그리고 게임도 하고 음악, 웹툰 이런 것을 콘텐츠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콘텐츠 산업에 대중화를 이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요새 유행한 트렌드가 뭐냐면은 각종 인공지능의 엔진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죠. 이 그림을 이미지 생성하는 거, 그 다음에 텍스트를 가지고 현재 어떻게 보면 음성 서비스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음성을 가지고 디지털 휴먼으로 확대하는 거, 그런 것도 있고 또 이 영상도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프롬프트. 어떻게 조작을 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가 웹툰 정말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림을 그릴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프롬프트를 정확하게 입력 체제가 되면은 내가 웹툰 작가가 될 수 있고 내가 그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 전시에 가가지고 어떤 분들은 AI가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하지만은 그냥 멋있게 그려줘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엄청난 프롬프트 입력, 그런 정교한 어떤 그 과정, 명령어 입력이죠. 텍스트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달리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마찬가지 음악입니다. 음악도 아무거나 만들어줘.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프롬프트 정교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에이전시 산업이 굉장히 커진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우리가 다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이 되는 이슈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금 시간은 전문가님과 테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어제 뉴욕 증시에서는 이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가 AI를 중심으로 또 호실적을 내놓았거든요. AI 아무래도 기대가 많이 되는 상황인데 오늘은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AI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오늘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생성형 AI, 제너레이티브 AI입니다. 생성형이면은 이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창조적인 크리에이티브 AI라고 해야 되는데 인공지능이 하다 보니까 창조형 AI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이 해야만 무조건 창조물이 좀 되는 거죠. 저작권이 이렇게 되면은 저작권 AI겠죠.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은 누구의 것일까요? 이런 문제가 도달하죠. 프롬프트를 입력한 그 사람의 것이 좀 되는 것이 당연히 정상이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무조건 생성한다. 콘텐츠든 뭐든 만들어내는 어떤 그 AI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대세로 좀 등장되고 있고 이에 대한 밸류 체인과 이제 비즈니스 모델 이게 좀 성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성형 AI를 어떻게 현재 대중화할 것이냐, 기존 운영 체제하고 함께 적용이 되면서 이제 플랫폼화 시키는 그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제품 서비스 이런 그 어플리케이션 어떤 생산 체계 이런 것들이 산업화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이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사업들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존의 토종 기업 또는 우리나라 기업의 맛 대응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부분이다 좀 생각이 되고 이에 대해서 이제 수혜 업종도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생성형 AI 생태계의 가장 밑바탕은 하드웨어가 당연히 좀 차지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에서도 GPU, 그다음에 NPU, 그다음에 메모리 이런 부분들이 받쳐주는 그런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위주로 많이 지금은 HBM이 납품이 되고 있죠. 거기에 이제 등장한 것이 이제 HBM에 대한 그런 부분이고 엔비디아가 HBM하고 GPU하고 합체하는 그런 것을 SK하이닉스하고 TSMC에 맡겨서 여기서 거의 이제 시장을 좀 재패를 좀 했죠. 인공지능에 대한 재패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밑바탕은 반도체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뭡니까?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드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거대 언어 모델을 클라우드 센터에서 대규모 학습을 시켜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각 기업에게 공급을 좀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관련된 산업, 클라우드를 하고 있는 구글 클라우드, 그다음에 오라클, 그다음 아마존 웹 서비스, 현재 그 엣저 뭐 이런 이제 부분들,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업체들에 대한 클라우드에 대한 산업이 더 많이 커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산업이 열리고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인공지능 모델 이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돌리지만은 기업에게 그에 맞는 커스터마이징을 좀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현재 이 파운데이션 기초 모델 텍스트 투 텍스트 채팅 위주로 할 것이냐 이미지 생성을 할 것이냐 서비스 품목이 있죠. 그래서 또는 영상을 전문으로 해줄 것이냐 또는 이걸 모두 복합적으로 해줄 것이냐 하는 그런 구체적인 파운데이션 모델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거대 언어 모델에 대한 기본 모델 이런 부분들을 각기 빅테크에서는 계속해서 많이 거대 언어 모델을 기반해서 많이 내놓고 있다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거고 이걸 통해서 기본적인 사업을 좀 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다음에 툴링 컴퍼니라는 것은 뭐냐면은 커스터마이징에 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걸 약간 응용해서 일부만 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 파운데이션 모델 아래 툴링 컴퍼니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이제 파생돼 나와주는 그런 다양한 서비스라고 보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툴링 컴퍼니 이걸 기반으로 해서 현재 어떻게 보면은 뭐 도메라 마찬가지죠. 이걸 통해서 독자적으로 또 서비스를 하는 그런 기업이 좀 많이 좀 태동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B2B, B2C 그러니까 개인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하는 그런 생성형 AI에 대한 구체적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개인한테 공급하는 생성형 AI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맛집을 굉장히 통달하는 그런 AI 어플리케이션 또는 뭐 사주를 아주 잘 봐주는 그다음에 뭐 우스갯소리도 하고 농담도 주고받는 그런 것을 잘하는 이렇게 커스터마이징해서 이런 것도 다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웹툰을
너무나도 웹툰 위주로만 너무나도 잘 만드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커스텀 반영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든가 해서 어플리케이션의 그런 부분에 비즈니스가 열려주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B2C 챗 GPT 스토어에 올려서 GPT가 인공지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글 스토어라든가 아니면 애플 스토어에 넣어서 어플리케이션 사람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챗 GPT는 우리는 그러지 않고 챗 GPT 스토어를 만들겠다. 이걸 다운받아서 이걸 서비스하면은 이 수입이 챗 GPT에 또는 오픈 AI에 그대로 다가오게끔 하겠다. 오픈 AI 위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죠. 그래서 애플과 구글이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 뭐 이런 부분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플랫폼 전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된 제품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상용화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많이 쓰고 있는 그러니까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워드 문서라든가 파워포인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문서, 엑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오피스 365,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365, 그다음에 구글의 워크스페이스 이런 것들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다 이제 인공지능을 장착을 해주고 여기서 부가가치 판매를 좀 해주는 그런 것 때문에 전부 다 마이크로소프트도 현재 구글도 이런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밖에 없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다 도태가 되겠죠. 어떤 것은 구글에서 나오는 워크스페이스가 현재 워드 문서가 인공지능이 된다. 뭐 오탈자 교정은 자동으로 알아서 해준다. 대충 말이 안 맞은 것도 해준다 하면은 누가 MS 워드를 쓰겠습니까? 다 바꾸겠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도태가 당연히 될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검색 엔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엔진, 구글의 이제 검색 엔진에다 어떤 인공지능을 더하는 그런 부분들도 치열하게 전개가 좀 되고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아니면은 거의 사장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하드웨어에다 장착을 하느냐, 소프트웨어에다 장착하느냐, 뭐 중요한 건데 지금은 하드웨어에다 장착하는 거. 그러니까 아예 PC에 대한 운영 체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오잖아요. 그러죠? 대부분 윈도우 이렇게 창문 열리는 윈도우 대부분 쓰고 있지만은 운영 체제가 구글도 있고요, 애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여기다가 아예 현재 그 챗 GPT를 장착을 한다는 겁니다. 하드웨어부터 장착하는 부분들이 있죠. PC 운영 체제는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스마트폰 운영 체제라든가 어떻게 보면은 그 태블릿이라든가 노트북은 현재 애플의 운영 체제가 깔린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도 iOS하고 애플의 그다음에 구글의 그런 부분하고 운영 체제하고 경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각 기기마다 전부 다 운영 체제가 다 다른데 운영 체제에다 아예 넣겠다 하는 거기 때문에 플랫폼 전쟁까지 지금 확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고 또 그게 이제 현재 자율주행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의 디지털 콕 시스템 앞에 디스플레이 이 부분에서도 누가 이렇게 OS 운영을 돌리느냐에 따라서 애플이 돌리느냐 아니면은 독자 OS를 하느냐 구글 연대로 하느냐 이런 치열한 플랫폼 싸움도 전개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은 곧 인공지능은 플랫폼 전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이 현재 이 비즈니스 모델의 전체적인 개요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느냐 좀 생각이 되는데 마지막으로 그 전체 어떤 핵심은 생성형 AI 쪽 부분들은 텍스트만 하는 거예요. 텍스트만 하는 거. 텍스트를 넣으면은 이미지로 생성하는 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형 음성 인공지능은 텍스트를 하면은 현재 음성으로 전환이 되는 거. 음성으로 입력하면은 텍스트로 녹취가 되겠죠. 그다음에 음성으로 하면은 음성으로 통역하는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마지막으로 비디오 인공지능 텍스트로 하면 어떤 상황 설정을 하면은 이걸 그대로 비디오로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 텍스트를 입력하면은
어떤 로봇이 행동하게끔 저 가져와 뭐 하면은 정말 가져오는, 요리해줘 하면 요리해주는 뭐 이런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현재 목적이 아니라 알아서 다 해주는 것이 뭐냐면은 멀티모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장고에 뭐 있지? 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무슨 요리를 할 수 있지? 나한테 현재 요리법 안내해줘. 이런 부분들, 또 이런 것이라든가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유튜브 자막을 보여주면서 나도 이런 비슷한 걸 하고 싶은데 이제 한번 찾아와봐. 찾아오고 이런 것들을 좀 편집해줘. 그리고 여기다 쓸만한 자막을 한번 만들어봐. 이렇게 대화하면서 하는 멀티모델,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지금 발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테마는 생성형 AI였습니다. 그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 테마로 구체적인 전략 세워나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께 이 테마 속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을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예. 생성형 AI 이쪽에서는 또 어떤 기업들이 잘하고 있을까요? 예, 바이브 컴퍼니하고요. 네. 한글과 컴퓨터 네. 특징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 바이브 컴퍼니는 다음 사내 벤처에서 출발을 했고요.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썸트렌드를 런칭을 좀 했습니다. 다음 사내 벤처이기 때문에 다음에 대한 모든 어떤 노하우, 솔루션을 다 가지고 있죠.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검색 엔진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또 회사이기도 한데 지금은 계속 침체를 보이다가 거의 한 바닥권까지 와 있는 그 업체인데 인공지능 서비스의 능력도 가지고 있다 해서 이제 바이브 컴퍼니 잘 보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이제 부분에서는 이제 한글과 컴퓨터 정도가 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와 함께 어떻게 보면은 하이퍼 클라우드 X를 현재 어떻게 여기다가 장착을 했는데 한글 컴퓨터에 대한 원유 문서 이거를 현재 인공지능 원조 구현을 좀 했고요. 요거에 대한 구독형 부분으로 한컴 독수를 출시를 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구글하고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하고 있는 워드 문서에 대한 인공지능 장착 이 서비스도 한글과 컴퓨터에서 하고 있다 하는 점에서 현재 인공지능 기업으로 변모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두 개의 종목 잘 주목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두 종목 잘 골라주셨습니다. 먼저 바이브 컴퍼니는 이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런칭하면서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다음 한글과 컴퓨터는 한컴독스를 개발하면서 한층 더 두각을 나타내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 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께 대망의 원픽 종목을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자, 이 두 종목 다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쟁쟁해 보이는데 예.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에 조금 더 마음이 가실까요? 예. 일단은 기술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바이브 컴퍼니 하겠습니다. 네네. 바이브 컴퍼니는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다음 사내 벤처에서 이제 출발을 좀 했고요. 1990년대부터 했고 많은 어떤 빅데이터 분석, 검색, 그다음에 또 이런 어떤 자체 개발 상품들을 계속해서 좀 해 나가고 있고 바이브 현재 서치 엔진까지 그다음에 뭐 생성형 AI 솔루션 레포트를 좀 자동적으로 해주는 뭐 그런 부분까지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어떤 인공지능의 어떤 서비스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생성형 AI 출시를 좀 했고요. 자체 생성 AI 모델 바이브잼을 출시를 좀 했습니다. 요거는 거대 언어 모델은 아니고요. 앞에 S를 붙이는 스몰 LLM 이런 부분이 있죠.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특화된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맞는 특화된 그런 생성형 AI 서비스를 강화를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으로서의 어떤 역량, 업체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갖춰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한 바이브 컴퍼니는 계열사의 퀸텟과 딕스의 현재 디렉셔널을 통해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일임 투자도
또 인공지능이 알아서 포트폴리오를 짜고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식 대차 거래, 자동 매매 중개 이런 것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 쪽으로도 상당히 진출을 많이 했다. 결국은 돈이 되는 것은 금융하고 우려 쪽이 가장 돈이 되는데 그 시장에 좀 진출을 좀 했다는 점에서 선도업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선택주는 바이브 컴퍼니였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은 바이브 컴퍼니였습니다. 이 생성형 AI를 출시하면서 기대가 되는 종목이니까요. 이 종목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간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시간인데요. 바로 오늘의 머니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는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예. 오늘 그래도 장 하락세였다가 나름 혼조세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한테 어떤 종목 주실 수 있을까요? 예,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네. 예. 자, 폴라리스 오피스 이 부분들은 현재 오피스 앱을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특화된 그런 업체이기도 합니다. 오피스 앱을 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으로서의 기업으로 성장시키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오피스 앱을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사용자를 묶어서 쇼핑몰, 그다음에 OTT, NFT, 메타버스 등 통합 플랫폼을 운영을 좀 하고 있고 각종 문서를 NFT 사업하는 것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클라우드에서 구현되는 MS 오피스나 한글이나 PDF나 각종 현재 어떻게 규격이 다른 파일이 다른 것도 전부 호환이 가능하게끔 작업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웨일북이나 웨일 OS에도 탑재를 했고요. 온라인에서 이런 문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걸 인공지능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 텍스트 출력 모델은 클로바 X하고 GPT를 커스터마이징해서 자기의 오피스 앱에 장착을 했다. 이렇게 요약을 좀 해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피스 앱은 글로벌 1억 명의 사용자를 가지고 있고요. 이를 기반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이 업체 부분에 문서 호환성, 그다음에 다양한 플랫폼 지원, 그다음에 실시간 공동 편집, 이런 다양한 기술력, 편의성 이거를 중심으로 글로벌 유저를 많이 확보를 해주고 있는데 AI 시대에 돌아와서 많이 현재 커스터마이징을 해야겠죠. 편집을 해서 자기들한테 맞게끔 써야 되기 때문에 챗GPT, 그다음에 네이버 하이퍼 클로바 X, 그다음에 현재 스테이블 디퓨전, 이미지 영상을 잘 출력하는 부분들입니다. 말만 하면 다 그림을 다 만들어주기 때문에 배경사진 같은 경우도 이걸 현재 커스터마이징해서 자기 제품에 탑재를 하는 그런 이제 영업 전략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글쓰기, 이미지, 그다음에 템플릿 이런 부분들을 인공지능한테 서비스를 의뢰를 좀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NFT 사업도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폴라리스 쉐어하고 타운스테일이라는 업체를 좀 인수를 해서 여기에 대한 가상화폐 관련된 그런 사업, 그다음에 가상화폐 관련된 게임 이것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차트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지금 삼중 바닥을 보이고 최근에 좀 약간 올라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괜찮고요. 매수가는 오늘 종가, 손절가는 5,000원, 목표가는 현재 어떻게 보면은 8,000원 정도 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머니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관련된 내용들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 모두 살펴봤는데요. 끝으로 오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테마머니로 중국, 반도체, 방산, 그리고 AI 올라왔습니다.
오늘의 집중 분석 머니 테마는 생성형 AI였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머니 종목은 폴라리스 오피스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